혼자만의 만족도 굉장히 좋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당연히 바랄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보통 인정 욕구에 시달리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림 고민 여기 질문해도 될까요? 저는 그림 그릴 때 즐겁게 즐기면서 그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즐기면서 하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그리시는 목적, 그리고 한 주에 그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림을 그린 기간. 그 즐겁게라는 게 예를 들면 입시생한테는 즐겁게라는 거를 지켜주려면 그림이 늘어야 즐겁거든요. 무조건 늘어야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것도 되게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야만, 그러니까 힘들지만 즐겁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즐겁게라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0대 넘어서 갑자기 취미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건물이나 풍경, 제가 좋아하는 순간을 그리고 싶어서 계속 그리고 있어요. 목적이라는 거는 취미생활. 맞아요. 이제 꽃기님 얘기가 제가 나중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 하나인데 결국은 목적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재미가 없어요. 맞아. 한 2, 3년 정도 되셨고 퇴근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힘들어서 잘 못하고 있어요. 하루에 많으면 1시간 정도 막연히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면 좋겠다 하고 생각은 하는데 막막하기도 하고 SNS에 그림을 올리는데 관심을 못 받아서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되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원래 기본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그린다. 이 행위에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다. 보여주는 과정에 대해서 유딩 때만 생각을 해도 그때는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그래? 근데 나는 그리는 행위가 너무 재밌어. 그리는 거 너무 재밌어. 이런 식으로 나라는 이 주체 안에서만 이 그림 그리는 행위가 충분히 만족이 됐거든요. 누가 칭찬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게 그렇게까지 내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내가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첫 시작은 칭찬이었어요. 야, 너 좀 그린다, 이 얘기?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순수한 그림을 그리는 나의 재미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만의 만족도 굉장히 좋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바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모든 인간의 욕구인 것 같아요. 사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고 싶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그림을 그리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 보여준 그림으로 칭찬을 받고 싶은 너 잘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봉지라면님이 굉장히 솔직하게 잘 적어주셨다고 얘기를 했던 게 여기까지 답을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은. 왜냐면 좀 쑥스럽잖아요. 나 사실 댓글로 인정 못 받고 SNS에서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좀 재미없게 느낀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거를 사실 입 밖으로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봉지라면님이 굉장히 시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내 그림이 별로 반응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화를 한 다음이면 그 다음은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봉지라메님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저도 인정 욕구가 꽤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인정 욕구가 지금까지 제 인생 안에서 꽤나 화력을 좀 키워줬던 그런 역할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인정 욕구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인정 욕구를 자꾸 타인에게서만 찾게 되면 계속 지속해서 땔감을 계속 내 안에서 떼어줘야 되는데 밖에서만 떼어야 되면 만약에 한겨울이 됐고 나무를 내가 땔감을 가지러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날씨나 이런 건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날씨가 이래서 내가 땔감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내 안에서 필요한 땔감을 미리 좀 마련을 해놓는 거죠. 땔감들을 미리미리 이제 쌓아놓는 거예요. 계획에 맞춰서 내가 적은 이 예산 안에서라 할지라도 땔감을 내가 스스로 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내가 계획을 한 한도 내에서는 관리가 되겠죠. 물론 100%는 다 안 된다 할지라도 관리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인정욕구라는 게 결국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보통 이 인정욕구에 시달리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하고 있지 않을 때. 물론 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다 알죠.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충분히 하고 있나? 내가 취미생활이라고는 해도 내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이 취미생활의 이 정도에 맞는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기대. 근데 그 기대만큼 내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땔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요한 땔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때. 제가 이거를 땔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땔감이라기보다는 딱 걸렸어요. 이게 제일 크긴 해요. 내가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기대만큼 내가 해주지 않았던 게 제일 커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기대만큼 한다고 해봐요. 내가 원하는 나만의 욕심만큼 어떤 욕심인지를 정의를 제대로 내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다 지칠 수 있어요. 필요한 땔감이라는 거는 종류나 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보지 않았고 그 고민해본 것을 토대로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두 번째에서도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하고 있지 않을 때라는 거는 봉지라메님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 생각을 해봤을 때 솔직히 내가 하루에 한 30분은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2, 3년 정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아실 거예요. 내가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내가 게으름을 피면서 안 했던 시간에 그 중간치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도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내가 하고 있을 때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정도 이거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약간 나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땔감이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그쵸? 그래서 이거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연간에 큰 스케줄이 어느 정도의 낙차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1월은 대체로 뭐 바빠서 칼퇴는 좀 힘들어서 좀 늦게 와서 하루의 시간을 정말 많이 뺀다고 해도 1시간 못 뺄 때는 3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식의 어떤 그래프를 좀 그려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한 주 데이터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고 그걸 토대로 다음 주는 내가 하루에 못해도 30분은 꼭 그린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 그린다. 이런 식으로 정해두면 좋아요. 근데 잠시만 요 1번으로 냅다 정하기 전에 저는 2번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입시생이나 입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거에 맞게 우선순위에서 다 나머지를 쳐내고 그림 그리는 시간으로 꽉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그에 걸맞는 목표를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루에 10시간씩 그림 그려 라는 거를 어떻게 직장인들이 맞출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필요한 땔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때에 주로 이렇게 헤매게 되는데 이거를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봉지라메님이 전략을 다양하게 짤 수 있어요. 만약에 솔직히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인정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인정이 최고야. 목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 나는 그게 되게 인정욕구나 명예욕이 되게 큰 사람이면 그거를 채워줬을 때 되게 행복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했을 때 난 인정이 최고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실력이 느는 게 최고로 중요한 것 같아. 이 실력이 는다는 기준도 이를테면 프로들이 혹은 그림을 배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제 얘기로 찌자면 제가 예전에 한 남자를 너무 못 그려서 제 친구한테 질타를 받았었어요. 이게 장난으로. 만약 너가 그린 남자를 보면 설레지가 않아. 그때 실력이 늘어야 돼. 근데 SNS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보다 친구들한테 너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 야, 너 늘었네. 너 남자 이제 너가 그린 남자 보면 이제 설렌다. 이런 얘기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력이 는다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SNS에서 좋아요 숫자를 늘리겠다. 이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실력이 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실력이 늘었다는 거를 프로한테 늘었다고 듣는 혹은 뭐 예를 들면 베프에게 남캐 설렌다 듣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지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생각했을 때는 저도 SNS에 좋아요 숫자를 많이 받는 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부러움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바로 직결해서 연결을 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 사람을 멋있다, 부럽다라고 느끼는 여러 요소들 중에 SNS 숫자는 표상적으로 보이는 말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더 내가 꽂혔던 거고, 사실은 그 사람이 좋았던 그 사람의 어떤 면모가 굉장히 멋있다라고 느꼈던 여러 이유들 중에 이를테면 매일매일 그림을 업로드를 하는 점이라든지 어떤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그림의 스타일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뚝심이 굉장히 멋있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누군가를 멋있다, 부럽다, 좋다라고 느낄 때는 여러 요소가 있고, 사실 내가 진짜 고민을 해보다 보면 제일 꽂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혼자서 고민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방에서 혼자 생각하게 두면 점점 이상한 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화를 해보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베프한테 늘었다는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너가 공부를 한 부분이 확실히 나아진 게 눈에 보인다. 그 얘기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SNS에서 뭐 좋아를 몇 개 받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그 친구의 얘기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거를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기 전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냥 제가 좋아요 숫자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좋아요 숫자가 정말 넘사로 있는 사람을 봐도 예를 들면 그림체가 취향이 아니다. 그러면 요즘은 이런 게 인기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또 되게 스무스하게 넘기고 그랬었거든요. 한번 봉지라메님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뭐가 제일 설렜을지, 어떤 피드백을 들었거나 혹은 이런 상황일 때 굉장히 행복했다, 도파민 터지는 거 말고 정말 이렇게 충만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뭐가 있었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떨 때 그런지. 그쵸, 이게 숫자에 현혹되기가 쉬운데 사실 생각보다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받는 거를 강도를 되게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이 얘기해준 한마디를 되게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맞아요. 좋아요 숫자보다는 구체적인 피드백 같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친구가 제 그림 보고 힐링된다고 말해줬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그리다 보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쵸. 조금 헷갈리는 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그림을 그리는 걸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이 와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좀 헷갈리는 게 인정 욕구인 건지, 그림을 요게 조금 아리송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모디디님이 저도 SNS에서 좋은 피드백 받고 싶어서 그렸었는데 그걸 생각해서 그리면 더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해답이에요. 제가 지금 봉지라메님한테도 드리고 싶은 피드백이 그건데, 제가 한창 그 남자 캐릭터 그리는 걸 어려워했을 때 그때도 비슷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둘 다 해야 한다 생각했었어요. 제가 원하는 강도의 그 기쁜 마음과 그 다음에 꾸준히 그리는 것을 지속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했던 방식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뭘 했었냐면, 좀 꾸준히 그려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라는 직감을 했었어요. 모든 문제가 내가 그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일단 매일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리고 그 그린 것들을 계속 업로드를 하면서 내가 그리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쌓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쌓으면서, 근데 고민을 했던 게 그거였어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제일 저한테 크게 다가왔는데 이걸 혼자 보면 화력이 잘 안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매일 그리는 거를 만약에 어글씨에 100만 원을 기부하는 건 어떻냐. 친구랑 뭔가 이런 이렇게 뭐 하나 걸고 하면 무조건 꼭 지키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100만 원을 어디다 기부할지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정하는 거로 그러면 하고, 기간도 딱 정해놨었어요. 한 달. 그런 대신에 그러면 좀 꾸준히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래 좋아요를 눌러줬으면 좋겠다. 제가 막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면 인스타에다가 그날 그림 그렸던 거를 올리면 내가 하트를 누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연습용 계정을 따로 하나를 파서 거기다가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고 그렸던 걸 다 찍어서 올렸었어요. 그리고 친구만 초대를 했어요. 또 가끔씩 와서 이렇게 하트를 눌러주고 그런 식으로 계정을 운영을 하면서 한 달을 쭉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습관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저만큼의 강도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림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 고민을 해보고 그게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나의 이 텐션이나 나의 욕구에 걸맞는 방법을 고안을 해서 지속을 하다 보면 습관이 잡혀요. 맞아요. 그때 한참 이거 시작하기 전만 해도 제 그림에 대한 혐오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나는 남자도 막 설레게 못 그리고 저 사람들 저렇게 좋아요 몇 개씩 받고 있는데 계속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비교가 정말 끝도 없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거 또 좋은 반응 막 달린 거 보면 막 남들 거 막 구경하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 이렇게 잘하지? 막 그쵸, 삽질마다 끝나요. 근데 사실 그 삽질을 해서 내 그림이 는다면야 그 정도 삽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해야 할 거를 뭐를 할지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에서 그 욕구를 채우고 싶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봉지라면님이 하는 고민이 그림쟁이들이라면 대체로는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역시 해봤고 일단 다른 거보다도 매일 그리시는 거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필요한 땔감을 어느 정도 내가 뭐가 중요한 사람인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쵸. 존잘님들 다 맞아. 팔로우 잠깐 끊어놓고. 실천 못했는데 꾸준히 해봐야겠어요.